안녕하세요, 마덕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페이스북 광고의 개요와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캔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캔버스는 페이스북 광고 제작 단계에서 하나의 옵션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광고 제작 방법과 더불어 세부적인 팁은 나중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페이스북 광고를 만드는 단계 중 광고 그리고 형식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 형식은 타겟에게 노출되는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단계인데 아래를 보시면 캔버스 추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하시면 캔버스를 제작할 수 있는 설정이 열리고요.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을 살펴보면 좌측에는 각 요소들을 입력하는 부분이고 우측은 입력된 콘텐츠를 즉시 확인할 수도 있는 미리 보기가 제공됩니다. 템플릿의 장점은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단점은 캔버스의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창을 닫고요. 하단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캔버스 제작 도구가 열립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의 구성 요소를 클릭하면 캔버스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6가지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더는 캔버스 상단에 고정되는 타이틀입니다. 적절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업로드하는 즉시 우측에 미리 보기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캔버스 전체 스타일과 맞도록 배경색을 설정하거나 투명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헤더는 타겟에게 직접적인 인터랙션 기능도 없을 뿐더러 제작하려는 캔버스 전체 스타일과 맞추기 힘들다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타이틀이 아니라 캔버스 전체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요소 추가는 좌측 상단이나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동영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두 가지 레이아웃을 제공하는데 너비에 맞추는 옵션과 높이에 맞추는 옵션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영상에 따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로 포맷의 영상일 경우 높이에 맞추기 레이아웃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좌우로 기울였을 때 그 움직임에 따라 영상 컨텐츠가 좌우로 따라 움직이는 효과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반적인 가로 포맷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세로 포맷 영상 컨텐츠 활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마찬가지로 우측에 미리 보기가 보여집니다. 준비된 동영상이 너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비에 맞추기로 선택하고요. 다음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여러 이미지를 등록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스와이핑할 때 다양한 이미지 컨텐츠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최소 2개에서 10개까지 이미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2가지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된 레이아웃은 각 이미지별로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미지를 클릭할 때 랜딩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링크를 넣을 수 있는데 이미지에 클릭을 유도하는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캔버스 전체 스토리텔링상 클릭했을 때 외부 페이지로 이동된다는 맥락을 주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릭을 유도하는 디자인 요소가 없는데 링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없거나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클릭으로 인한 거부감과 더불어 외부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 높은 이탈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요소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단일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동영상과 슬라이드에는 없는 레이아웃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확대되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링크는 넣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이미지 확대를 위한 액션이 클릭이 링크를 작동할 때 요구하는 액션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버튼입니다. 버튼은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해 놓은 링크로 이동되는 요소이고요. 반드시 외부 페이지 URL과 행동 유도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합니다. 버튼 색상이나 배경 색상은 분위기에 맞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버튼 위치 옵션이 있는데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인라인이라는 옵션은 캔버스를 제작할 때 내가 설정해 놓은 순서에 버튼 요소가 위치하는 것이고요. 하단의 고정이라는 옵션은 캔버스의 여러 요소들과 별개로 하단에 고정되어 타겟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요소로 간단하게 제공되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고요. 글자 스타일이나 배경색도 캔버스의 전체 분위기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캔버스의 각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추가적인 설정을 설명드리고 본 튜토리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보시면 컨텐츠들이 아주 답답하게 정렬되어 있는데 이러면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각 요소마다 위아래 여백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각 요소 우측 상단의 옵션 더보기에서 고급 설정 표시를 클릭하시면 해당 요소의 상단 또는 하단에 여백을 줄 수 있는 옵션이 보여집니다. 적절한 여백 또한 컨텐츠 구성, 컨텐츠 리딩에 도움이 되므로 컨텐츠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한 요소를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서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버스 전체 설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 입력 부분 상단으로 가셔서 캔버스 설정을 클릭하시면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주제라는 부분은 캔버스의 기본 배경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살짝 밀어 랜딩 페이지 열기라는 옵션은 캔버스의 마지막 컨텐츠를 본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살짝 밀면 링크가 열리도록 하는 옵션을 넣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려면 마지막 구성 요소에 반드시 외부 페이지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야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인스타그램 지원은 말 그대로 이 캔버스를 인스타그램에도 사용 가능하게 하는 옵션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차이점만큼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캔버스를 모바일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하실 경우에는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모바일로 바로 볼 수 있는 알림이 가고요.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 캔버스의 제작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페이스북 캔버스를 만드는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관련 컨텐츠 업로드를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